여러분들 탈세하지 마세요. 제가 명예세무서장이에요. 세금 많이 내세요. 지금 정부 예산 없어요. 지금 복지정책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는데 세금을 많이 내줘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부가 뭐냐면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기부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잘 나눠줘야 돼. 잘못 나눠주다 보면은 그것도 어렵다고. 잘 나눠주는 게 어렵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세금 잘 내는 것이 첫 번째 기부예요. 그리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이 사회를 위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좀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걸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고 하면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야 될 물건 사서 쓰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회원가입했어라, 너도 회원가입했어라고 2개월, 3개월이면요 부지런히 하면 전부 판매사 갈 수 있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다 벌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밤낮 없이 뛰었던 사람들. 저는 그래요. 식당 차려놓고 슈퍼마켓 차린 것만큼만 좀 열심히 하라고. 그거는 투자를 해놓으니까 망할까 봐서 죽고 살고 하는데 애터미 사업은 투자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발 너발 빨래줄 늘어지듯이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돈이 되니 안 되니 이거 돈 돼요. 뛰기만 하면은.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 누구나 다 써야 되는 제품을 보름 동안에 250만 피부 250만 피부 두 라인 못 만든단 말이에요. 죽고 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요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400만 원 버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죽고 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에서 400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2천을 벌고 3천을 벌고 한 달에 4천을 벌고 5천을 벌고 6천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그렇게 벌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로 뛰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죽고 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뛰지를 않아요. 보면은 정말 노후 대책만 설 수 있고 자식들 정말 집이라도 한 채씩만 사줄 수만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만 하면은 몸이 부서지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고만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녀들이 다행히 효자해 갖고 억지로 존경을 해주는 건지 진짜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을 해주는 건지 존경받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한테 자랑스러운 자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형제간들이 정말 이런 누나가 있고 이런 오빠가 있고 이런 형이 있어서 나는 이런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정말 나도 우리 언니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형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내 동생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물어봅시다. 아내한테 얼마나 존경받아요? 얼마나 인정받아요? 남편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있냐 이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 그냥 살아. 그냥 뭐 특별히 이혼하기도 귀찮고 그것도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거든. 딱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살아. 그냥 하루하루가 환희에 넘치는 그런 정말 아내가 정말 당신 대단하다 말이야. 남편 정말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니까 정말 자녀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부모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 그런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야 할 수 없다 치지만은 많이 하는 자가 적게 하는 자를 지배하는 시대를 넘어서가지고 다행히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 어떤 시대냐면은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정보화 사회가 된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먼저 취득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먼저 정보를 취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정보만 얻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느냐?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건 아니에요. 먼저 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3년 후에 여기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10년 후에 여기 올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3년 후에 오는 사람은 보다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 3년 후에 오는 사람보다는 3년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왔죠? 저희 회사에 10번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8번, 9번, 10번이 11번이 우리 회사에 흔적만 있어. 저 이름도 알아요. 초창기 멤버니까. 그런데 수당을 찍어보면 한 푼도 안 떠 지금. 그럼 빨리 왔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 거화해서 자기가 일 삼아서 뛰면은 되는 거고, 먼저 왔더라도 안 뛰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성공한 사람 중에는 지금 상당히 회원번호가 늦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 성공자 대회로 오른 사람들이 많고, 100번 이내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안 한 거예요, 이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한 푼도 안 떠요. 지금도 저는 그 사람들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50 몇 번 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회장님 그때 할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시킬 건데 52번, 55번 자기 번호가 늦어갖고 자기는 안 한다고 삐져서 갔어. 지금 웃죠? 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90 몇만 번대 되는데 한 1000만 번대나 1억 대 번호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만 번대 번호라고 그러면은 우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도 이거 무지무지하게 빠른 번호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번호입니다. 10,000번도 빠르고 10만 번도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그 번호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 하고 갔어. 한 10만 명쯤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유 회장님 그때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해요. 안 늦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해버렸던데. 한 50만 번쯤 되니까 또 전화 왔어. 아이고 그때라도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은 할 걸 하다가 껄끄덕 죽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미국도 지금 몇 명 안 했어요. 일본도 아직 몇 명 안 했고, 중국은 지금 중국 천지가 다 비어 있어. 인도 몇 억이 있어요. 러시아, 유럽 다 비어 있어. 인도네시아 인구 엄청 많아요. 그런 나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초창기 중에 초창기일 뿐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우리가 펼칠 걸 생각하면은 지금 완전 초창기인 거예요. 지금 시작했다고 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불이 나게 하세요. 죽고 살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 안에 열정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간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성공하면은 내가 다 갖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한테 주고 부모님 좀 잘 모시고 배우자한테 줘서 좀 노후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벌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돕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죄 안 지으면 별로 돈 쓸 일이 없어요. 여자들은 돈 쓸 이유가 있어요. 가방도 보면은 뭐 끈이 긴 거, 짧은 거, 색깔도 여름 가방, 겨울 가방, 이게 다 달라. 옷도 다 달라. 그런데 남자는 맨날 입어봐야 양복 한 벌이야. 반지도 보니까 목걸이도 보니까 진주 목걸이도 알이 굵은 거, 적은 거, 2줄짜리, 3줄짜리. 요즘에는 핑크 골드가 유행이라나, 또 어떤 것은 또 블랙 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은 돈 쓸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 쓰는 것은 무죄야. 그런데 남자들은 전부 집 하나 있고 차 있고 하면 돈 쓸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남자들 돈 쓰지 마세요.
여자들이 다 써야 돼. 자, 우리는 정말 주기 위해서 벌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 위해서 버는 거고, 줄 때가 벌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터미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 이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이 넘치고 확신에 넘치고 너는 회장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거든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 시작할 때는 거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자들도 다 거지였지만은 돈 한 푼 없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주는 월세방에 살았었습니다. 그 전에 이 인터넷 백화점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월세방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가진 거라고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 한 대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차가 회사 사무실도 되고 제품 보관 창고도 되고 납품 차량도 되고 혼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회장이었어요. 직원 한 명 있었어요. 동생 부사장. 회장하고 부사장 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절에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정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어요. 저도 그걸 알아요.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온 사방이 절망에 쌓여 있을 때 그렇다고 우리는 그 캄캄한 절망만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동굴 입구에 조그마한 불빛이 보이면은 한 발 한 발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불빛이 점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동굴 밖으로 나와서 정말 환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제게 계속 들려줬던 얘기가 있었어요.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해서 희망마저 버려버리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정말 잘 살 수 있다.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최소한 자녀들 집 한 채씩은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겠다. 정말 집사람에게 노후에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 부모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고 노후 편하게 되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악착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저에게는 불씨였어요. 열정의 불씨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 끌고 가서도 거기에 모인 사업자들은 익산에서 처음 세미나를 했는데 17명밖에 없었어요. 그 17명에게 앞으로 에쿠스를 주겠다. 여러분들이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5천만 원씩을 주겠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한 달에 3억씩을 주겠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을 주겠다. 그리고 에쿠스 리무진을 주겠다. 유럽으로 여행을 시켜주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그 17명을 모아놓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이 우리의 시장이 될 거라고. 지가 타고 온 차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인데 에쿠스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단돈 몇백만 원도 없어가지고 사무실도 못 얻어가지고 차가 사무실인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50평짜리 사무실을 주겠다고, 회사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왜? 저는 희망을 가져야 됐고, 그리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져야 됐던 거예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 앞에 맞서는 것이 용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거를 치고 나가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전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한번 실패를 했고 바닥에 넘어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일어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발표를 할 때는 만약에 이러다가 안 돼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두려움에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텀이라는 이제 서민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도 성공 한번 해보겠다는 열정 하나만 가지고 오면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성공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 회사에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정말 애텀에서 모두가 다 성공자가 박한길 회장님의 리더십을 빼놓고 애터미를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회장님을 소개할 때마다 애터미의 브랜드 박한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 나온 제품 아무나 이거 가지고 뭐 하면 성공하겠네.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초기에는 회장님이 모든 사업자분들의 경영자가 아닌 스폰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면은요, 정말 우리 회장님은 세미나를 할 때 정말 목이 터지도록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목이 쉬고 목이 안 나오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다라고 말려도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사력을 다해서 했던 분이에요. 당시에는 수당을 매일 줬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해서 본인도 어려웠고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수당을 매일 나온 거예요. 저녁에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당을 매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영자가 사업자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있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회사에 존폐가 이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믿고 정말 매일 수당이 나왔는데 한 번은 신림동에 인터넷 작업 때문에 수당이 못 나갔어요. 우리는 수당을 한 번도 못 나간 적은 없어요. 1시간 정도 약간 늦어본 적은 있어도. 그런데 회장님이 무심결에 출근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수당 나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왜 수당이 안 나갔냐고. 아, 예, 어제 공지가 됐는데요. 인터넷 작업한다고 이제 좀 있으면 풀릴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는 모습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지금 우리 사업자분들이 은행 CD기 앞에서 수십 번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되냐고.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 조금 있으면 풀리면 보내주면 됩니다 했다가 욕을 더 바가지로 그 지금 그날 잘릴 뻔했어요. 안 되겠는지 그때는 수작업으로 수당이 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들고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그 자료를 들고 직접 뛰어 내려가시는데 정말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와가지고 그날 그 직원 그냥 아주 정말 호되게 혼났죠. 처음에는 우리 오늘 김치봉 대표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뭐 10몇 명뿐이 안 왔다고. 그때는 우리가 전국에 애터미에서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전국에 모인 숫자가 무려 17명이었다고요. 그때 좀 오시지.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이 안 늘어나는지 어느덧 30명, 40명의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그때는요, 오늘 같은 원데이 세미나는요, 11시에 했어요. 그 3, 40명 되는 분, 전국에서 그래도 오잖아요. 11시니까 시간이 애매해요, 이게. 그래서 회장님이 수요일 날 저녁이면 마트에 가서 떡이며 과일이며 잔뜩 사와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사업자 입구에 쭉 펴놓고 사업자들이 오면 그 먹는 모습을 부모가 자식을 보는 그런 눈빛으로 그 바라봤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 눈에 선해. 정말 그렇게 해주는 경영자가 없죠. 왜? 11시니까 아침밥도 거르고 왔을 거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어려움을 그대로 견디세요. 견뎌 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했을 때는 그것이 찬란한
과거가 될 수가 있어요.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어려운 시절도 겪었노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일을 해왔노라. 저는 애텀이라는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던 시절에 2,000원짜리 밥을 직원들이 먹을 때 저도 그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정말 물이 줄줄 새는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말만 회장이지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힘을 내세요.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당신도 틀림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어요. 내 현실이 더 어려워도 좋다. 더 비참해도 좋다. 나는 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서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라. 내 인생의 비참함이요. 나를 몰아쳐봐라. 나는 결코 꺾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힘들고 비참할수록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 고생도 잠깐이다. 이 고생도 잠깐이다. 얼마 후에는 이런 고생도 이제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런 날이 오니까 지금 요 조그만 집에 사는 것도 잠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저 살고 싶은 인생 시나리오 작성을 해놓은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